네,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1등급으로.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만이라도 좀 즐겁게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 풀어볼 학교는 도담고입니다. 도담고의 2025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제가 문제를 보니까 총 2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20문제가 객관식, 그리고 3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문제 수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가 단답형 3문제 중에 2문제가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고요. 또 그리고 객관식의 마지막 2문제도 경우의 수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우의 수가 어렵게 나왔다. 즉 여러분께서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다라는 뜻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우리는 어쨌든 이거 다 풀어내야 되니까요. 그럼 저와 함께 차근차근 1번 문제부터 풀어보시죠.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자, 공 얘기가 나왔어요. 공 문제.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조합 문제 나온 것 같거든요. 서로 다른 공 5개가 들어있는데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납니다. 근데 뭐 A, B가 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꺼낸 공은 순서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5개의 공 중에서 우리가 2개를 꺼내는 방법, OC2가 될 거고요. 이거는 몇 개입니까? 10개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행렬 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2 곱하기 3행렬이 나왔는데 여기서 2,2 성분을 물었어요. 즉 2행의 2열의 성분이 뭐냐? 바로 나오겠네요. 2행의 2열, 바로 뭡니까? 5가 되겠죠? 정답 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번에도 행렬 문제가 나왔는데 두 행렬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A, B에 대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바로 A는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A는 마이너스 1 나오겠고요. B는 얼마입니까? 얘랑 같을 때니까 4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4를 더해라.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네, 이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XY가 자연수일 때 부등식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것을 만족시키래요. 그랬을 때 XY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우리 몇 개 안 돼요. 넣어보면 됩니다. 자, XY 순서상을 찾아봅시다. 자, X가 1이에요.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일단 더했을 때 2보다 크면 되니까 2도 1이 가능하죠. 또 있습니다. 또 X가 1일 때 Y가 뭐가 가능해요? 3까지도 가능하니까 1,2까지 되겠네요. 자, 이번엔 X가 2로 갑니다. 왜냐면 1,3은 안 될 테니까 더해서 4가 되니까 안 되겠죠. 자, X가 2일 때 Y가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겠네요. 2,2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몇 개? 3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앞부분은 아주 무난하게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5번 문제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부등식 문제인데 절대값이 나와 있죠. 근데 절대값이 지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기보다는 그냥 바로 식으로 해서 푸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2x-7의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2x-7이 5보다 작거나 같고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거 그냥 얘 하나 풀어주면 되는 끝입니다. 자, 이쪽 거 풀어볼게요. 그러면 2x가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죠. 그래서 2x가 2보다 크다. 그럼 x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 다음은 얘랑 얘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7을 이항하면 2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그러면 양변에 2로 나눠주니까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x는 6보다 작거나 같고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럼 얘 만족시키는 정수 x값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 있겠습니까? 1부터 6까지 가능하겠죠.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6번은 경우의 수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8명의 육상 국가대표 선수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4명을 뽑을 건데 순서를 정해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나열, 그쵸? 결국 순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8명 중에 나 4명을 나열할 거예요. 그러면 8P 4가 될 거고,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거든요. 그럼 8, 7에 56이고 얘는 30이니까 곱해볼게요. 여기다 3만 곱해보면 3, 6, 18에 3, 5, 15, 1168. 그러니까 여기다 10만 붙이면 얼마가 된다? 1680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680까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총 10명의 회원이 있대요. 근데 이 10명 회원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겠답니다. 방금 전에 문제에서는 4명 다 자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어차피 3명 다 자격이 같기 때문에 얘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도담이는 뽑히지 않고요. 세종이는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담이는 우리가 아예 배제해 놓고 얘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뽑는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세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전체 개수는 몇 개? 8명이 될 겁니다. 왜? 세종이랑 도담이를 뺐으니까. 그 중에서 어차피 도담이는 제외고 세종이는 대표를 뽑혔기 때문에 이미 남은 대표를 뽑을 애들은 몇 명? 2명이 되겠죠. 그래서 8C2가 이 문제의 풀이가 될 거고,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8, 7에 56을 2로 나눈 거니까 28, 28가지 경우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네, 이어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4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어요. 얘 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 가능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딱 형태를 보니까 뭐예요? 보기차식이죠. 그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x 4제곱을 x제곱으로 치환해서, 그러니까 a제곱으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이 식을 쪼개가지고 찢어서 풀 수도 있는데, 얘는 딱 보니까 쪼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왜냐면 여기가 지금 얘랑 얘랑 만나면 x제곱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6의 제곱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고 놓으면 이 식은 뭐가 돼요? 얘는 x 4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36이 돼요. 그쵸? 얘랑 엄청 가까워진다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만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만 해주면 뭐가 됩니까? 얘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다가도 마이너스 x를 붙여주면 이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얘는 이거 제곱이고 얘는 그냥 x제곱일 테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찢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다 나왔어요, 사실.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얘는 그냥 다 풀어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얘였죠, 얘. 그냥 x-6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 x가 아니죠? x제곱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a, b로 생각하면 a 더하기 b 곱하기 a-b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x제곱 한 번 더해질 거니까 x-6 곱하기 x제곱 한 번은 빼질 거니까 마이너스 x-6은 이렇게 될 거죠. 6 곱하기.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얘가 0이다. 어차피 얘가 0이었으니까. 요렇게 이제 4차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랑 근 다 나올 것 같거든요? 얘 근 뭐 있을까요? x가 얘는 마이너스 3과 2로 나오겠죠. 그쵸? 얘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얘는 x가 이번에는 3과 마이너스 2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x의 4개 근은 뭐냐면 마이너스 3, 2, 3, 마이너스 2인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큰 실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요? 3이 될 거고, 가장 작은 실근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해라? 곱해라.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번엔 9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다항식, 10차식 문제가 나왔네요. 10차식을 지금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Rx. 그러면 얘는 1차식이겠네. 그래서 AX 플러스 B라 했다고 합니다. 그때 A 값이랑 B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은 문제인데,
일단 얘는 그럼 문제를 한번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 10차식을 만약에 px라고 놓는다고 하면 p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에다가 몫을 곱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요렇게 될 겁니다. px는 그쵸? 그럼 우리가 결국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를 날려줘야 돼요. 이 부분을 몫과 나누는 수를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거 인수분해 돼 있어서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넣곤 했다고. 여기도 그거 여기도 그 x값을 넣고 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얘를 딱 x로 만드는 게 보이나요? 0으로 만드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그럼 결국 얘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근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뭡니까 이거 판별식에 보면 허근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억나나요? 허근 뭐였죠? 오메가가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게 되는 거예요. 하게끔. 한근, 얘를 0으로 만든 한근이 오메가, 허근. 이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이렇게 식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나죠? 오메가 세제곱도 얼마다? 얘도 1이더라. 그럼 당연히 오메가 바 세제곱도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3개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근데 이거에 0인데 왜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에요? 라고 정말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책을 찾아봐야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을 때 얘가 0이었죠. 근데 여기다 양변에 우리가 만약에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0이 돼요.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그럼 x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1이죠. x 세제곱을 1로 만드는 허근을 우리 뭐라고 한다? 오메가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오메가를 쓴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계속 갈게요. 우리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더라? 얘가 0으로 사라지더라. 그쵸? 그럼 남은 이제 px와 여기 rx에다가 x 대신에 마찬가지로 오메가만 넣어주면 됩니다. p 오메가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10제곱 플러스 2 오메가 5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오메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얘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해서 이 양변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a, b 값을 찾으면 된다고. 등식을 이용해서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오메가 10제곱은 결국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 해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 하나 남는 거잖아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오메가가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은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으로 나눠져 보니까 묶어보면 얘는 이것만 남아요. 오메가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오메가 마이너스 4니까 정리하면 얘는 오메가 만나서 4오메가가 되고요. 이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요거 오메가 제곱은 얼마냐? 오메가 제곱은 얘 이항시킨 거죠. 이쪽으로. 즉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란 얘기예요. 얘 또 뭐가 될까? 정리하면 얘 마이너스 2오메가고 그거랑 4오메가가 만나니까 2오메가가 남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만나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여기 뒤에 또 마이너스 4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더라. 그래서 좌변이 뭐가 됩니까? 2오메가 마이너스 6. 이게 A 오메가 플러스 B라는 거예요. 그럼 A 값이 얼마예요? 2. 그쵸? B 값은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3번이라고 선택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연립부등식이 나왔는데 오 절대값 나왔습니다. 절대값이 2개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얘 어떻게 합니까? 그래프로 그리겠죠. 그래프.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기준 값을 찾아야 돼요. 기준선.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2고요. 얘는 얼마예요? 3이 있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잡아야 합니다. 기준선으로.
자, 그럼 잡아볼게요. 일단은 지금 2와 3을 잡아야 되니까 2를 만약에 여기 2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합시다. 바로 옆에를.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2, 3. 자, 왼쪽으로 가면 2보다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되겠죠. 여긴 둘 다 음수. 이 사이에서는요, x-2는 2보다 커지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오른쪽 거는. 그다음 여기는 둘 다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써볼게요. 얘 마이너스니까 다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그쵸? 그 다음 여긴 뭐가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네 이제 드디어. x 마이너스 2 얘는 밖에서 나오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 얘 둘 다 그대로 나옵니다.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요. 그럼 얘는 함수식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얘는요, 와우, x가 지워지네요. 1만 남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y는 2x 마이너스 5더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여기 가운데 보세요. y가 1이래. 이렇게. 여기를 1이라고 해봅시다. 이 선을. 여기를 1이라고 잡으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요렇게 딱 대칭되겠구나. 얘는 기울기가 2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냐면 5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1이니까 5는 당연히 뭐 어디 위에 있겠죠. 얘보다는. 요쯤 있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 x값들을 찾아서 이 그래프가 5보다 작은 곳, 그러니까 이 x값 사이가 첫 번째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럼 구해봅시다. 여기가 과연 뭐가 될까, x값이. 일단 여기가 우리가 함수값이 5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여기는 이 그래프, 얘 그래프를 지나니까 이 식에다가 y 대신에 5를 넣으면 그때 x값이 바로 이 교점의 x값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쵸? 넣어볼게요. 그러면 5는 2x-5니까 2x가 10이 돼서 여기가 5가 되겠구나, 너가. x값이. 여기 x값도 찾아봅시다. 너 x값은 뭐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y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x가 0이 되네. 넌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는 5보다 작고요 0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위해서.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풉시다. 두 번째 부등식. 얘는 절대값이 하나니까 요렇게 쓰거나, 그죠? x-2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두 개가 나오겠지.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x가요 k 플러스 2보다 크거나요 얘는 x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요. 요렇게 지금 x의 범위가 두 개로 나눠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수직선상에 그려보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그려봅니다. 수직선상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우리가 확실한 거 5랑 0 얘부터 잡아야겠지. 여기를 만약에 5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0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얘는 뻥 뚫려 있는 이렇게 깡통들이 이렇게 안쪽에서 만날 겁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얘를 어디다 잡을까 봤더니 정수인 해가 한 개래요. 자, 그러면 일단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봤더니 x가 k 플러스 2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가 요점에다가 그리면 여기다가 그리면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얘도 요렇게 그려지겠죠. 자, 일단 먼저 여기에서 얘는 뭐야? 이거 k 플러스 2잖아요. 자, 여기에서 해가 만약에 정수해가 한 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정수해가 한 개. 그러면 과연 k 플러스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교점 만나고 있는 사이에
대응하는 지금 정수가 뭐밖에 없냐면 4밖에 없을 거야. 하나라고 하면.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가 4라고 하고 여기 이제 3까지 가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세요. 이 지금 K 플러스 2라는 이 노란색 점이 여기 4에 맞닿아 있다 생각해봐. 그래도 얘랑 만났을 때 정수는 뭐만 있습니까? 없네요. 그쵸? 왜? 4가 선택이 안 되니까. 한 개가 선택이 안 돼. 그럼 4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안에는 오케이 4 하나 선택이 됩니다. 그럼 더 가서 3이랑 만났다고 해보자. 이렇게 3이랑 만났어. 하지만 3도 지금 얘는 깡통이라서 포함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결국엔 정수는 뭐만 있다? 4만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K 플러스 2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나? 자, K 플러스 2가 첫 번째 K 플러스 2가 4랑 어때요? 4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같아지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무조건 4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번에 3보다는 클 텐데 아까 보니까 여기 딱 만나도 같아도 상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왜? 3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정수 두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K가. K 플러스 2가. 그럼 K는요. 양변에 다 2를 빼봐.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더라. K가. 그럼 이제 여기 한번 해볼까? 일단 여기 이거 주고 오케이. 이거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해놓고 그럼 이것만 딱 놓고 여기도 이제 봐서 K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봐야지. 그럼 얘는 보니까요. 만약에 지금 얘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 범위가 나왔어. 그럼 얘는 지금 정수해가 하나죠. 그럼 얘는 정수해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K 플러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얘를 1이라고 할게요. 1. 만약에 여기보다 이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에는 정수가 하나 더 생겨버리죠. 그러면 안 돼요. 정수가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노란색 이 깡통이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냐면은 1까지는 갈 수 있어. 왜? 얘는 어차피 비어있으니까 1을 간다고 해도 포함 못 시키니까 최대가 1까지는 갈 수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또 근데 더 그냥 쉽게 1로 간다고 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도 해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그냥 뭐보다 작으면 되더라? 1보다 작고 아까 뭐라 그랬어? 포함해도 된다고 했죠? 같아도 되더라.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K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K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즉 K는 부호 바뀌면서 1보다 크거나 같더라 라고 나오게 돼요. 최종적으로 K의 범위가 뭐가 되더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래서 K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겠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행렬 문제가 나왔네요. 자, 두 행렬 A, B가 있을 때 A 플러스 B를 제곱했더니 드디어 여러분이 많이 봤던 요 곱셈 공식 1번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 얘기예요? 행렬에서는 우리가 보통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제곱해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야 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묶였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얘는요, AB와 BA의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두 개가 같더라 이 얘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한 번은 AB 곱하고 한 번은 BA 곱한 게 같다라고 놓고 개수 비교해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지수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AB는 어떻게 되는지. AB는 마이너스 1하고 A하고 2하고 0하고 곱한 거.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B하고 1하고 곱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A랑 B 찾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A랑 B에 대한 식만 나오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해볼게. 그럼 여기서 봐봐. A만 나오게 하려면 이 행과 얘 말고 얘랑 곱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냐? 1행 2열의 값이 2 플러스 A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랑 얘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 적어놔. 4라는 거.
자, 그러면 A, B의 값은 여기까지만 구하고 이번에는 한번 BA로 가볼게요. 자, BA를 곱해보겠습니다. 얘는 2-2, 그 다음에 B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 A, 2, 0이거든요. 여기서 뭐만 찾으려고 하냐면 얘랑 얘만 찾으면 돼요. 비교하려고. 그럼 딱 나올걸? 일단 봅시다. 얘랑 얘가 아니고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죠? 그럼 뭡니까 여기? 2A야. 와. 자, 이번 여기 볼까요? 2행 1열. 얘랑 얘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 어때요? A에 대한 식 나오고 B에 대한 식 나왔죠. 그래서 A, B 바로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2A가 얼마다? 얘가 2 플러스 A다.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이항시켰을 때 A는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얘가 얘래요. 너무 쉬운데.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4더라. 그러면 B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개를 A, B 값을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4 더하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정사각형용 행렬 A가 있는데 얘 성분 이제 얘 행과 열 IJ를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행렬 A의 성분들의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와우, 22 플러스 A부터 A 2025까지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여라. 사실 이 문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많이 하도 수도 없이 많이 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기계적으로 이제 풀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핵심은 이 A의 행렬 A를 찾아서 언제쯤 과연 2를 단위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되겠죠. 먼저 행렬 A부터 찾아봅시다. A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써보면 얘는 성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그러니까 I와 J가 어떤 관계를 갖냐? J-I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성분의 값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1행 1열은 지금 1에서 1을 뺀 거니까 0이 됩니다. 1행 2열 볼게요. 얘는 지금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게 아니구나. 맞나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거봐, 헷갈린다니까. 잘 봐야 돼.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뺍니다. 그렇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 마이너스 1. 얘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실 K-리미터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A 제곱값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직접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A 제곱은 0, 1, 마이너스 1, 0이거든요. 제곱해봅시다. 0, 1, 마이너스 1, 0. 그럼 얘는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니까 0이 되고요. 얘랑 곱해지면 0, 얘랑 곱해지면 0이니까 여기도 0이고요. 얘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1이네요. 얘랑 곱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끝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2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야, A의 4제곱이 2겠다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몇 주기다? 4주기다 라는 걸 찾습니다. 즉 얘는요, A 더하기 A 1, 2, 3, 4제곱까지의 합이 항상 뭐다? 0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 대칭되고 있다는 거, 계속 지워진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I처럼 우리 복소수 문제처럼 뒤에서부터 4개씩 다 사라지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4개씩 묶어도 돼요. 그러면 2025 같은 경우는 4개씩 묶으면 몇 개가 남습니까? 1이 남겠죠. 그쵸? 그래서 뭐만 남는다? 여기 다 싹 다 지워지고 0으로. 얘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얘만. 이렇게. 이렇게만. 2에 2 플러스 A. 그럼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이걸 뭐 구해라? 성분들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A 성분은 뭡니까? 지금 얘잖아요, A가. 요거잖아요. 어차피 0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2의 성분만 구하면 돼요. 자, 2의 성분은 뭐 있습니까? 1 두 개 있죠. 더하면 2가 되죠. 거기다가 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4. 그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러면 근이 몇 개예요? 실근, 허근 가리지 않으면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됐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다는 건 얘는 뭡니까? 그냥 실근 2개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근이 하나랑 다른 한 근은 뭐야? 중근이겠구나. 왜입니까? 실근의 개수가 3차 방정식에서 2개라는 건 그럼 한 근이 허근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얘네들이 다 실수기 때문에 한 근이 허근이면 다른 한 근은 켤레근이 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실근이 몇 개밖에 안 생겨요. 하나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달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다른 실근 2개가 나왔다라고 한다는 거면 얘는 분명히 하나는 그러니까 중근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얘는요, 여기다가 우리가 x에다가 일단 우리 인수 정리를 이용해야 되니까 뭘 넣었을 때 0으로 만들 수 있냐면 딱 보입니다. 여기 개수로 비교하시면 돼요. 얘랑 a 문자로. 지금 얘네가 지금 어떻게 돼? 사라져야 되거든 어차피. 그쵸?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얘가 2a가 되니까 얘랑 지워져서 사라질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 2를 넣어보면 결국 얘가 다 지워져서 0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인수를 갖고 있냐면 x-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 그냥 보면 되죠. 개수 비교하면 되죠.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된다? x제곱이 될 거고 상수가 지금 마이너스 2a가 나와 있잖아요. 조식이.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으면 됩니까? 플러스 a가 있으면 되더라.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 가운데 x개수를 얘로 찾으면 돼요. x제곱의 개수가 4다. 그럼 x제곱은 얘랑 만나고 얘랑 만나거든요. 그게 얼마다? 플러스 4다. 그럼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얘랑 뭐가 되어야지만 플러스 4가 돼? 6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6x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얘가 그러면은 0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x는 2 또는 뭐가 됩니까? 얘가 이제 근이 될 텐데 이게 상황을 좀 나눠야 된다고 했죠. 근이 2개라고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우리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얘 근이 2인데 얘 근 하나도 2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 중근 이런 식으로 근이 3개가 구성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알파, 베타, 감마가 얘 하나 근이 2고요. 얘 근이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즉 중근. 요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풀어보면 그러면 얘의 한 근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얘 여거고 얘네들은 이 두 근 얘네들의 근이니까. 그러니까 한 근이 2다. 그럼 2를 대입해 보자고 x에다가. 그러면 4 플러스 뭡니까? 12 플러스 a가 얼마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엄청 커지네. 그쵸? 자, 두 번째 또 갑니다. 이번에는 뒤에 있는 녀석들이, 즉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이건 무슨 식이 돼야 된다는 거지? 완전 제곱식.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얘 반 나는 거에 제곱이니까 형태도 비슷하게 생겼네. 9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6과 9가 2개가 있는 거고 얘네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7.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14번 문제로 가볼게요. 서하라는 친구와 수지를 포함해서 6명의 학생이 일렬로 세울 겁니다. 근데 그때 서하랑 수지는 이웃하지 않아야 한대요. 자, 이거 결국 어떻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즉 전체 경우 개수에서 서하랑 수지가 이웃한 경우, 그죠? 우리 뭐라고 해?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얘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 나올 거죠. 전체 경우는 몇 개겠습니까? 6명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즉 6팩 이렇게 되겠죠. 6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웃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둘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어줘요. 덩어리로. 그럼 여기 몇 개의 덩어리가 있냐면 얘네 빼고 나머지 4명이 더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야. 얘네들끼리 자리를 막 바꾸면 됩니다. 나열, 즉 배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몇 가지죠? 5팩토리얼이죠. 근데 서아랑 수지가 꼭 이 순서로 있으라는 보장은 없잖아. 수지, 서아 있어도 얘는 이웃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가 몇 개? 2가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게 2가지. 그래서 전체 6팩에서 이웃하는 경우 5팩토리얼 곱하기 2를 빼주면 끝입니다. 맞죠? 자, 그럼 6팩토리얼 이거 근데 여러분 다 일일이 곱해가지고 계산하지 말고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런 복잡한 식 계산할 때는 인수분해를 좀 활용하면 쉬워진다. 자, 그럼 얘는 둘 다 가지고 있는 수가 5팩토리얼이니까 이제 묶어주자고요. 그럼 얘는 뭐 곱하면 6팩이 돼? 6이겠지. 얘는 뭐 곱하면 돼? 마이너스 2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팩토리얼이 얼마냐면요. 얘는 120이야. 이건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120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400 곱해라. 그러면 답은 480이 될 테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문제가 나왔어요. 풀었더니 이 2개의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해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크해놔야 돼. 해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 매우 큰 힌트가 될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중에서 얘는 경우를 좀 나눠봐야겠지만 얘는 어때? 확실하잖아. 얘부터 찾아봅시다. 얘는 지금 x값이 뭐뭐뭐가 나오죠? 4와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아니죠. 마이너스 4와 2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x가 2보다 크고 혹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2개가 나올 거라고요. 하나 확실히 알고 갑시다.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보자. 얘도 x값이 뭐가 나오는지만 보자고. 우리가 일단 2개, 얘 묶어보면 3 곱하기 a-2거든? 그럼 기가 막히게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면 더했을 때 마이너스 a-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x값이 이거는 같다라는 게 x값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기준선 찾은 거야. 기준선이 3 또는 a-2라는 거. 그러니까 x가 3, 얘가 3이 a-2보다 크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a-2보다 크거나 같고 반대로 3이 더 크면 a-2가 더 크면 x는 a-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목 아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원래 2개 나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 체크해놨죠. 지금 분명히 2보다 크다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연립할 건데. 근데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네? 보여요? 이거? 매우 임포턴트한 거. 3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3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 무조건 3이 a-2보다 크구나. 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만약에 a-2가 더 크다고 하면 두 번째 이 부등식의 해의 범위가 x가 a-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 얘가 답으로 나왔다는 거는 얘가 해로 나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렇게 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야 얘가 나와. 자, 그럼 여기서 a 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만 요 녀석으로 끝낼 수 있을까? 아니지. 요 녀석으로 끝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봐야 돼. 수직선을 딱 그리면 봅시다. 일단은 마이너스 4와 2 여기 2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얘는 지금 2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깡통들, 콕 빈 깡통들 이렇게 있겠지? 거기에 요 범위를 씁니다. 자,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은 뭐가 되냐면 야, 속이 꽉 찬 만두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a-2까지 뻗어 나가는데 a-가 어딘지 모르겠어 지금. 근데 확실한 건 a-2가 이쪽에 있으면요 마이너스 4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공통의 해가 이것만 생기지 않게 되겠죠. 여긴가 여기서 뭔가 하나가 또 생기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있어야. 그래야만 여기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길 테니 공통해는 여기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해, 얘가 된다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되냐면 얘네들의 관계만 찾으면 돼요. 자, 봐봐. A-2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럼 일단 왼쪽에 마이너스 4가 보이거든요. 얘보단 어때야 될까? 커야 돼야 돼. 그죠? 커야 돼. 커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그냥 끝내려고 봤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얘는 지금 땅콩인데 어차피 얘는 지금 속이 비어 있어. 그래서 얘를 채웠다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 4가 포함이 되나요?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는 연립하면은 얘 마이너스 4가 채워지냐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꽉 차 있는 만두 요 녀석이 요 안까지 와도 마이너스 4에 닿아도 어차피 공통으로 포함하는 해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끝나려고 봤더니 뭐야? 그러면 얘가 안 나오잖아 하겠죠. 왜냐면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봐요. A-2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얘가 하염없이 갈 수 있나요? 여기까지 갔다고 해보자. A-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얘의 그 노란색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요딱으로 이렇게. 그럼 얘의 해 범위가 여기일 텐데 이제 공통이. 저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오다가 딱 2에서 막혀요. 야, 더 이상 오면 안 돼. 이렇게 막힌다고. 그래서 A-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딱 여기 안까지 밖에 못 갑니다. 어차피 그래도 마이너스 여기 2를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는 저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2까지 최대가 갈 수 있는데 같을 수도 있다. 2보다 작거나 같은. 즉 A-는 요 안에서 놀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풀어주면 끝나죠 이제. 자, A는 양변에 2를 더해주면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알파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실 거며 베타가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곱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8.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딱 보니까 표 나온 거 보니 얘는 행렬 문제구나 라는 감이 옵니다. 자, 표 1은요. P라는 제품과 Q라는 제품이 있는데 걔네들의 제품 한 개당 원가와 판매 가격을 적어놨고요. 표 2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PQ의 판매량을 적어놨습니다. 자, 문제 이어서 볼게요. 그랬을 때 행렬 A는 얘다. 얘가 행렬 A다. 자, 요게 A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다? 얘가 B가 되는 거야, 이제. 얘가 B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행렬이 두 개가 있는데, 이때 A랑 B를 곱할게요. 곱한대요. 그랬을 때 이렇게 다시 또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오겠죠. 이때 제품의 판매가에서 제조원가를 뺀 게, 우리가 보통 판매이익은 어떻게 구해?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 이익금은 어떻게 한다? 판매가에서 뭐 빼면 돼? 원가 빼주면 되죠.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올해 잘 봐요. 이제 여기 나와. 이제 여기서 뭘 구해야 되는지 나와. 올해 상반기라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판매된 두 제품의 이익금의 합을 나타낸 것. 그러니까 얘를 쓰면 무슨 얘기냐면 상반기 PQ의 이익이잖아. Q 이거 이랬네. PQ의 이익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 상반기 PQ 판매가에서 상반기 PQ 원가를 빼주면 된다, 이게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문제
답입니다. 그럼 과연 여기 성분 A, B, C 중에 어떤 녀석이 얘고 어떤 녀석이 얘인지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두 개의 행렬을 곱할 때요. 지금 얘랑 얘랑 곱할 건데 얘를 우리가 각각의 성분들이 어떤 걸 뜻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뒤에 거부터 말을 이어 붙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순으로. 자,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두 번째 행과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열이 곱해진다라고 해볼게요. 가능하죠? 두 개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이 뜻을 먼저 뒤에 있는 열을 보자고. 얘 뭐야? 상반기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행의 분류가 뭐였어요? 판매가였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넣으면 되냐면 얘네들이 곱한 것은 상반기의 판매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PQ의 판매가를 알고 싶으면 방금 했던 대로 상반기가 어디 있는지 봐요. 그 중에 여기 있죠. 상반기에 뒤부터 가는 거야. 상반기에 PQ의 판매가 이렇게 곱하면 나옵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상반기에 PQ의 판매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 있냐면 사실 이 행의 1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행의 1열이 뭡니까? 얘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C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어서 갑시다. 그럼 상반기 PQ의 원가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열은 뭐 써야 돼? 얘 써야 돼. 상반기 이번에 PQ의 뭐? 원가라고 했으니까 어떤 행을 쓴다? 요 행을 쓰겠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해진 게 상반기에 PQ 제조원가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디 있습니까? 성분이 1행의 1열이니까 뭐예요? A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더라? A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상반기 PQ의 이익금은 결국 C에서 A를 뺀 게 되겠죠. 정답 어디 있나요? 2번에 있겠네요. 그래서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17번을 보겠습니다. 2차 다항식 px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p-1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저게 아주 큰 힌트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조건이 뭐냐면 부등식이 나왔는데 px가 2x-5, 그러니까 여기 2차식이죠. 얘가 2x-5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을 때 이 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은 해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등식에서는요. 2차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해가 나오면 이 해를 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냥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px에다가 얘 이쪽으로 넘겨서 px-2x 플러스 5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뭐예요? 얘라는 얘기예요. 식으로 써보게 되면 px에다가 넘겨서 -2x 플러스 5를 한 거, 그쵸? 얘가 0인 거, 예를 들어. 자, 이랬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지금 -1과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얘는 그래도 명색이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창의 개수를 구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는 어차피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봐야 2차식이 돼요. 그럼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얘의 해 범위는 얘처럼 안쪽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뻗어나가게 돼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만약에 얘가 그냥 정말 2창의 개수가 양수였을 땐, 근데 얘가 2창의 개수가 px의 2창의 개수가 음수라고 하면 당연히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지면서 부두 방향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 나오겠죠, 안쪽으로. 따라서 px 2창의 개수가 뭐다? 음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a라고 이렇게 붙여주죠.
자, 그럼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한 개 0이다. 요게 뭡니까? 이 식이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px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러면 다시 돌려놓으면 되겠지. px,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건 px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에다가 얘를 다시 이항시키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가 된다? px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문제는 이 a 값을 찾는 여정을 떠나게 할 거예요. 어떤 걸로? 조건 두 번째 걸로.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식에다가 얘가 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그 식이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이용해서 a 값을 구해낼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뭐 구하라고 했냐면 px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야. 혹은 이 앞에 2차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야. 뭐 구하라고 했죠? p-1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좀 더 빠르게 갑시다. 이 a 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이미 얘는 뭐가 되니까? 0 돼요. 사라지니까. p-1은 그래서 여기는 0이 되고 사라지고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지금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5. 이 값이 바로 p-1 값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가지 말고요. 이 문제 뜻 보고 더 쉽게 갈 수 있으면 쉽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답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7. 그래서 바로 우리는 17번 문제, 꽤 어려운 문제일 텐데 답을 바로 3번이라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로 가보시죠. 자, 이 문제는 문제를 딱 형태를 보아하니 활용 문제겠네요.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보니까 봅시다. 동일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A, B가 있는데 두 공장 사이 거리가 40km래요. A, B 사이가. 그랬을 때 공장 B까지의 거리가 공장 A와의 거리보다 멀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얘를 딱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 지역에 창고를 지은답니다. P를 이렇게. P. 창고를 지은대요. 이때 공장하고 공장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거리가 A라고 하면, 거리가 A km라고 하면 제품 한 개를 옮길 때마다 운송비는 A 제곱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는 제곱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네. 두 공장 A, B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제품이 각각 300개, 100개가 있다. 와우. 그럼 얘는 300A 제곱이 되겠네. 만약에 300원이 여기 A라고 하면 끝났네. 식이 나오네 막. 얘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여기 A라고 하면 여기를 40-A. 그러면은 얘 A에서 나오는 배송비는 A 제곱인데 한 개당 A 제곱원인데 지금 몇 개 있어? 300개니까 300A 제곱이 되겠고 다 나오는데? 자, 얘는 지금 거리가 40-A니까 어떻게 써요? 운송비는 40-A의 제곱이 될 건데 몇 개 운송해? 100개를 운송해요. 식 나왔습니다. 그때 얘네들 더한 값이 총 운송비겠지? 걔가 21만 원 이하랍니다. 식 끝났네요. 식 바로 나오네요. 자, 300A 제곱 플러스 140-A 얘 제곱, 얘가 뭐보다 이하다 된다? 21만보다 이하다. 이렇게 해서 얘 뭡니까? 2차 부등식 활용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이 A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A 거리의 최대값 한번 구해보자고요. 보니까 얘는 지금 이거 2차 부등식 풀기 전에 지금 약분될 수 있는 애들이 너무 잘 보여. 뭐 약분할 수 있어? 100으로 다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얘는 3A 제곱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40-A 제곱이 될 거고, 얘는 100으로 약분했으니까 이제는 2100이 되겠네요. 좀 줄어드니까 좋네. 또 갑니다. 얘는 약분할 건 아니고 전개를 해보자고요. 그럼 3A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1600이 되겠지? 거기에 마이너스 80A,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가 22,000원인데 이제 이쪽으로 이항시켜. 그러면 마이너스 22,000
2100.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또 가보자. 얘랑 동류항 4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a 얘랑 더해지면은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마이너스 500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 약분이 됩니다. 4로 약분해 봅시다.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0a 얘는요 4로 약분하면 125가 나와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a 얘 25랑 5의 곱이 뺀 거면 20. 그러니까 a-25 곱하기 a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a 범위 나오겠네요. a는 2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최종적으로 a 범위 나올 거거든요. 근데 뭘 구하라고 했죠? a의 최대값.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25가 된다. 그래서 정답 5번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 남았거든요. 그 경우의 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벽면이 있는데요. 총 25칸이 있대요. 근데 지금 그림에는 여기가 지금 흰색으로 보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제가 지금 이걸 흰색 흑백이 바뀌어져 있어서 그런데 문제에서는 여기가 지금 검은 데가 다 지금 하얀색이고요. 여기 하얀 데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 이제 바꿔놨으니까 우리도 말을 좀 바꿔보자. 하얀색 타일 6장과 검은색 타일 19장은 쓸 거예요. 근데 어느 가로줄에도 흰색 타일을 이웃하게 붙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흰색 이렇게 안 붙인다는 얘기야. 모든 세로줄에는 한 장 이상의 흰색 타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색이 여기 이 줄에도 하나, 이 줄에도 하나, 이 줄에도 하나, 이 줄에도 하나, 이 줄에도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얘를 가득 채우는 경우의 수는 몇 장일까? 어때요? 일단 감이 잘 안 오죠. 뭐부터 잡아야 될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좀 힌트? 아닌 어떤 맥 잡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여기서 하얀색 타일이 몇 개가 있어요? 총 6개가 있다라는 거지. 얘는 5줄인데 6개가 있다라는 건 뭔가 조금의 차별성, 너희들이 문제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6장으로 깔 건데 문제는 잘 보세요. 어쨌든 여기 5줄에는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줄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로 줄이. 그래서 타일이 어떻게 여기에 이제 구성되어질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죠. 1 있어야 되는데 타일 다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6장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줄에서는 흰색 타일이 2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타일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2장,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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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반대로 여기 2장이고 나머지 1장, 1장, 1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큰 틀로 뭐라고 할 거냐면 첫 번째 이거 하기 전에 일단 타일 개수는 각 줄에 두 개 하나라는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이해되죠? 2, 1, 1, 1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좀 나눌 건데 기준을 잘 봐요. 우리가 세로줄에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흰색을 2개 놨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끝에 있죠. 끝에. 나머지는 하나씩 있을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가 흰색이면 그 다음 줄에 올 수 있는 흰색은 어디밖에 없어? 얘랑 얘를 제외한 여기 세 군밖에 안 생기죠. 이해되나요? 여기 또 이제 칠했어. 예를 들어 흰색으로. 그럼 그 다음 줄에 올 수 있는 흰색은 여기 네 군데가 이제 됩니다.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두 줄이 여기였다고 해보자. 이 가운데. 그러면
여기 흰색이 얘랑 이걸로 보자고. 여기 잘 됐다. 어차피 여기 세 개 똑같거든요, 상황이. 여기 두 개 있죠, 흰색이.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끝에 있었을 때는 여기가 이제 세 장밖에 못 선택하고 나머지는 계속 네 장씩 선택할 수 있었는데, 얘는 양쪽 옆으로 이제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흰색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도 올 수 있는 흰색은 하나, 둘, 셋이고요. 왼쪽도 하나, 둘, 셋밖에 못 오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끝에 있을 때랑 가운데 있을 때랑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양옆이 놓을 수 있잖아. 양옆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양옆이 있느냐 아니면 한쪽 옆만 생기느냐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첫 번째, 이 두 개가 있는, 타일이 두 개가 있는 이 줄이 있죠. 세로줄. 얘가 양쪽 끝에 있을 때라고 놓는 거예요. 이 세로줄, 두 개 있는 세로줄이. 자, 그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놓을게요. 예를 들어, 2, 1, 진짜 2, 1, 1, 1, 1이란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단, 얘가 올 수 있는, 이 두 장이 양쪽 끝이라고 했으니까 올 수 있는 경우가 맨 왼쪽 끝일 수도 있지만, 오른쪽 끝일 수도 있어요. 그쵸? 이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C1이니까. 양쪽 끝에 올 수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5칸 중에서 흰색 타일을 2장을 붙일 거니까 5개의 공간 중에 2개의 공간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흰색을 붙일. 그게 몇 가지다? 5C2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끝에 2개가 그려졌으니까 그 다음 줄, 여기에 선택될 수 있는 흰색 타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몇 개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간 두 곳을 뺀 나머지 3개밖에 못 들어가죠. 왜? 이웃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몇 개다? 5개가 아니라 3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한이 좀 풀려요. 여기에 하나 어쨌든 들어갔을 거 아니야, 흰색이. 그럼 여기 오른쪽에는 몇 개씩 가능하다? 그 왼쪽 거 하나만 피한 4개씩 가능하더라. 그래서 얘 4개, 얘도 몇 개요? 여기 하나 칠한 거 제외한 4개, 얘도 4개. 요렇게 경우수에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일단 몇 개일까요? 얘는 2 곱하기, 순서로 치면은 2 곱하기, 얘가 10이거든요? 10. 그 다음에 얘 다 곱하면, 얘를 이렇게 놓자. 얘를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다. 지금 보니까 4, 3,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얘네들. 4팩 아니야? 4팩. 그 다음에 곱하기, 얘 10에다가 4, 4, 16, 16 곱하기 10 한 거. 160 이렇게 있더라. 첫 번째 경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가운데에 있다고요. 뭐? 타일 2개인 줄이. 가운데 있을 때. 타일 2개 줄이.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타일이. 여기 2장.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일단 2장이 와도 되는 게 가운데 3자리 다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3자리까지 다 와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럼 여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 몇 가지? 3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얘 양쪽 거 골랐던 것처럼. 그럼 그 다음에 얘부터 해보자, 이제.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 5개 공간 중에서 2개의 흰색 타일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5C2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양옆으로 몇 개씩 올 수 있다는 얘기야? 2개를 피해야 되니까 얘 3개, 얘도 3개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끝에는, 양쪽 끝은 뭐가 오죠? 여기 있는 하나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는 게 4자리가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번에는 2개, 타일이 2개가 있는 줄이 가운데 쪽에 올을 때는 요렇게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몇 개일까? 얘도 마찬가지로 4팩으로 묶어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자, 얘는 뭐예요? 얘는 10이고요, 어차피. 그러면 4, 3 써봐. 얘 4, 3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쪼개보자. 4를 쪼개서, 소인수분해해서. 이거 하나 쓰면 4팩 되잖아요? 신박해지고 있어. 그럼 거기에 남는 게 뭡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3. 얘밖에 남겠지. 그러면 3, 3은 9, 2, 18. 9, 2, 18에다가 10 곱한 거. 180이란 얘기네요. 그럼 이 2개를 뭐예요? 더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면 돼? 4팩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160 더하기 180 하면 돼요. 와, 근데 이 경수 엄청 많겠는데?
자, 그럼 이거 더하면 뭡니까? 340이거든요? 그럼 340에다가 4팩이면 24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34에다가 4팩이 24입니다. 그럼 곱하면 4, 4, 16, 4, 3, 12, 긴장돼. 4, 2, 8, 3, 2, 6 이렇게 되겠죠. 답이 없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얘 이제 0, 얘 6 되고요. 얘 얼마다? 얘 얼마야? 10이죠? 그 다음에 8 되겠네요. 8160개가 답이 나오거든요. 계산했을 때 답이 있나요? 있네요. 8164번에. 자, 해결했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4번. 자, 그럼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봅시다. 4명의 학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원봉사를 한대요. 근데 한 명씩만 할 건데 이 한 명씩 하는 게 보니까 2일 연속으로 한 명은 못 하네요. 같은 학생이 2일 연속을 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웃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뭐 AA 이렇게 붙을 수 없다. 근데 모든 학생은 최대 2일까지밖에 봉사할 수가 없대요. 뭐 이거는 뭔 얘기인지 밑에 거 보자. 하루도 봉사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자, 학생은 4명. 일해야 되는,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날은 5일. 그러면 또 학생이 부족하니까 누군가는 이틀을 일해야 되고, 그쵸? 누군가는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처음에, 일단 학생을 우리가 A, B, C, D라고 정해놓자고. A, B, C, D가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 5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여기 5일에다가 이제 한 명씩 배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씩만 배치하면 어차피 하루가 비니까 누군가 한 명은 이틀을 일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인원 구성을 먼저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일하는 날을 한 명은 이틀, 나머지는 1일씩 일하면 되지. 예를 들어 2일, 1일, 1일, 1일 하면 5일이 채워지죠. 이런 경우가 있더라.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 한 명이 이틀 일하고요. 또 한 명이 이틀 할 수도 있죠. 그럼 며칠 남아? 하루 남지. 그러니까 한 명은 하루 하고 뭐라고 했어? 안 하는 애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0일. 이렇게 일하는 경우도 발생하겠네요. 두 가지로. 이거 외엔 또 있을까? 2 안 되고 00 하면 안 돼. 안 돼요. 2, 3일.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지금 일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수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럼 두 가지 경우를 이제 각각 살펴야 되는데 봅시다. 조건은 한 명 최대 이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2일 연속으로 붙을 수 없다. 한 명이 똑같이. 이거니까.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2, 1, 1, 1, 1을 일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2일을 일했으니까 얘가 누구일지 모르잖아. 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야겠죠. 4명 중에 한 명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사시일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A가 지금 이틀을 일하기로 했어. 그럼 남은 날은 B, C, D가 이게 쭉 될 건데 지금 여기 지금 월요일에 예를 들어 A가 했고 B, C, D가 지금 여기에서 어딘가 이렇게 배치가 될 건데 4일 중에. 근데 A는 절대 여기가 올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러니까 A가 겹쳐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B, C, D 자리를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B, C, D.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럼 A가 올 수 있는 공간이 여기 4군데가 생기는데 이 4군데에는 A가 어디에 두 곳을 와도 어때요? A가 이웃할 수가 없게 되죠. 얘네 다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B, C, D를 먼저 설정해 놓고 이렇게 빈 공간에 A가 올 수 있는 경우를 세주면 끝나겠네요. 자, B, C, D 세울 수 있는 경우 몇 개입니까? 3팩이겠죠. 그 다음에 남은 하나, 둘, 셋, 4개 공간 중에 A 2개가 올 건데 어차피 A는 자리를 바꿔도 의미가 없잖아. 똑같은 A니까. 그래서 곱하기 4자리 중에
두 자리를 선택하는 거. 그냥 4C2 이렇게 되겠죠. 요게 바로 뭐다? 첫 번째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데요? 이게 얼마 될까? 얘는 4 곱하기 3 팩이 6이죠. 거기에다가 4C2면은 얘도 6이네요. 그럼 이거 얼마나 됩니까? 36 곱하기 64, 24 곱하기 6이잖아. 그러면 64, 24, 6이 144가지가 나온다. 오케이. 첫 번째 상황에서. 자, 이번에 두 번째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틀, 하루 일하고 없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뽑아봐야지. 자, 이틀 일할 수 있는 녀석 지금 2명을 뽑을 거네. 그죠? 4명 중에 2명은 이틀을 일할 거야. 근데 반복, 어차피 이틀이 똑같은 거니까 4C2가 됩니다. 남는 누구예요? 2명이 남아요. 근데 그 중에 1명은 1일, 1명은 0일을 맡을 거야. 바꿔도 되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2C, 얘 뽑는 게 2C 1이 있어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가 2, 2, 1, 0으로 나눈 거예요, 애들을. 그럼 얘들이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뭐냐면, 지금 그러면 3명이 뽑힌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랑 B랑 C랑 뽑혔다고 이렇게 해봐. 한 명은 놀고, D는 안 해. A, B, C 3명이서 할 건데, 지금 A, B가 결국에는 같이 붙어 있을 수 없다? 연속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A랑 A, B가.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으면 돼요? 서로 지그재그.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으면 되죠. 뭐 있을까? A, B, A, B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혹은 B, A, B, A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경우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어때요? 이웃하지 않겠죠. 서로 A랑 A, B는 B끼리. 근데 우리 C도 해야 돼. C도 와야 되잖아. 얘도 일을 할 거 아니야. 언젠가. 이 중에. 그러니까 얘도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C 자리를. 어떻게? 여기, 혹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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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혹은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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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C가 그냥 들어오면 얘네들은 같은 애들끼리 겹치지도 않으면서 오일을 딱 사이좋게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B를 이렇게 지그재그 세우는 경우가 몇 개일까? 해보자는 거지. 근데 어차피 얘는 지금 A, B 밖에 없어. 그래서 2가지입니다. 근데 C가 올 수 있는 자리 5군데에서 한 군데만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OC1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OC1이 될 거고. C 자리만 선정해주면 되거든. 우리가 A, B, B는 지금 다 해놨고 설정을 해놓은 거고, 그 남은 자리에 C가 한 자리만 오면 되니까 OC1, 얘도 OC1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뭘 하기 쉽냐면 그냥 10을 딱 해주기 쉬워요. OC1 더하기 OC1. 근데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냥 A, B 둘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이런 상황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끝이거든요. 근데 C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잘 보세요. 우린 무조건 이렇게 엇갈려 있었어야 돼. 근데 얘 봐봐. 얘는 지금 A, B 순서로 엇갈려 있나요? 자, 얘는 지금 A, B 순서, BA 순서로 엇갈려 있나요? 아니죠. 그럼 얘네들은 선생님 붙는데요? 얘랑도 이웃하는데요? 이 경우가 아닌걸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C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C가 들어와 주면 어떤가요? 얘네는 지금 A랑 붙나요? B랑 붙나요? 안 붙죠. 그래서 이 2가지 경우가 추가적으로 생겨요. 대단하죠? 이 2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10가지가 아니라 2가지를 더한 12가지가 생기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이 3명으로 A, B, C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얘네랑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몇 가지일까? 4C2는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그런 다음에 얘는 2가지니까 12가 될 거고, 오, 얘 12네. 여러분 12의 제곱은 너무 잘하잖아. 144. 그러면 어때요? 둘 다 144개가 나오게 되고 얘네들을 더하면 되니까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288, 4번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단답형 문제들로 가보겠습니다. 단답형 1번 문제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진짜 단답형 문제의 경우의 수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문제 봅시다. A, B, C, D 책상이 있대요. 이렇게. 여기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적힌 6장의 카드 중에 4장을 뽑아서 각 자리에 놓을 건데 그때의 A에 놓여진 숫자를 A라고 하고요. B에 놓여진 숫자를 B, 얘를 C, 얘를 D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4장 뽑은 숫자 카드가 A, B, C, D라는 얘기야. 그때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냐면 자, A는 C보다 작아야 되고요. C는 D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D가 대빵이라는 얘기네. 또 B도 D보다 작아야 되는데요. 진짜 D가 대빵이네. D가 제일 커야 되고요. 뽑은 애들 중에. 그 다음에 A는 무조건 C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B랑 A랑 C랑 관계는 몰라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A는 C보다 작다. 그리고 D가 대빵이다. 이 정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요, 일단 전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볼 건데 전체 10장 중에서 6장이죠. 6장 중에서 4장을 뽑는 경우를 먼저 봐야겠네요. 맞나요? 4장을 뽑습니다. 그럼 걔는 6시 4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급해져야 될 것 같아. 4장을 뽑아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순서로 배열한다고 보면 되겠지. 4장 뽑은 거를. 자,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놓는 거니까. 샥샥샥. 이 규칙에 맞춰서. 그럼 그 경우를 좀 더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D가 제일 커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숫자로 예를 들어서 푸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 2, 3, 4라는 카드를 뽑았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일단 우리가 6장 중에 4장을 임의로 뽑았으니까 그 카드가 어떤 건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얘 경우를 봐도 돼요. 그냥 1, 2, 3, 4를 뽑았을 때 당연히 D는 뭐겠습니까? 대빵이니까 얘가 됩니다. 얘가 D예요. D는 사실 끝났어 이제. D는 선택할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요 지금 보니까 어차피 A랑 C 두 개는 이 순서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A랑 C는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B만 자리 정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차피 A, C의 자리는 무조건 더 작은 게 A고 큰 게 C니까 우리는 이 셋 중에 B만 골라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B를 1이라고 하면 당연히 2가 A고 3이 C가 될 거고 B가 2라고 하면 C가 3, A가 1이 될 거고 B가 3이라고 하면 C는 2, A는 1이라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적이니까 우리 그냥 이 B의 위치만 잡아주자 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3, C, 1, 즉 3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의 자리만 3, C, 1만 정해지면 나머지 자리는 자동으로 A, C가 갖게 됩니다. 하나씩.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쟤네들은. 이해되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C 4 곱하기 3C 1 얘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6C 4는 얼마예요? 6C 2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자, 6C는 얼마일까요? 15죠. 15 곱하기 3. 즉, 45가지. 45개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단답형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도 헬 난이도가 예상되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근데 계속 약간 비슷한 유형이긴 해요. 문제들이 좀 계속 비슷하게 뭐 인원 구성을 한다거나 뭐 타일 개수 구성을 한다거나 그렇거든요. 왜? 수를 안 맞게 줘요. 얘도 봐봐요. 서로 다른 종류의 음료수 5개가 있고 같은 종류의 빵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몇 개야? 총 7개가 있는데 애들 몇 명이야? 6명입니다. 6명에게 지금 음료수가 빵 7개를 하나씩은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은 애들이 없게끔 최소한 하나씩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그나마 다른 문제들과 조금 더 어려운 건 다른 거는 개수가 달랐어도 다 같은 종류거나 다 다른 종류였죠. 근데 얘는 어때요? 2개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게 조금 얘를 다른 문제들과 차별성을 둘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거죠.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인원수랑 지금 음료와 빵 수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라는 건 누군가 한 명은 몇 개를 받는다는 얘기? 2개를 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인원 구성부터 보면 일단 그 받는 개수부터 생각해 보면 빵인지 음료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은 2개를 받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씩 받으면 됩니다. 6명이냐?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거 말고 있나? 다행인 건 이거 말고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2명씩, 2개씩 받는 순간 못 받는 애가 생기니까 안 되겠지. 그나마 다행이네요. 요렇게 빵과 음료를 받는 애들의 그 개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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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는 이제 누군가가 2개를 받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받을 건데 이 2개를 받는 게 어떤 걸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음료수는 서로 종류가 다르다 그랬죠. 근데 빵은 종류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빵을 좀 기준으로 했을 때 빵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질 거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빵이 포함되어 있으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2명 받는 애들 중에 빵이 선택되어 있으면 좀 경우가 많아지려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좀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요. 빵을 받지 않은 것부터 가볼까? 빵을 안 받았다. 그럼 음료수 2개 받은 거지. 음료 2개를 받은 거야. 누가? 얘가. 음료 2개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예를 들어 음료수를 A, B, C, D라고 하고 빵을 F, F 같은 거니까 이게 잡아줘 보자. 이렇게 해놓으면 좀 우리가 식쓰기 편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음료 2개라는 건 결국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써놓을까 그냥? 음료 5개 중에 2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 B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2명 받은 애가 이렇게. 그 나머지는 몰라 뭐 받았는지는.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지.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음료 2개를 받은 거. 자, 그러면 이 경우랑 이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번째. 너무 밑에 섰나? 음료 하나랑 빵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A랑 F가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음료 하나, 빵 하나. 그럼 얘는 나머지 애들은 아직 모르겠어. 미지수. 알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뭐겠니? 빵 없고, 빵 하나 있고, 빵 2개 있는 경우겠지. 이렇게 빵 2개. 2개 받는 애가 빵 2개를 받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뭘 받을까? 고민을 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 3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음료 2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 일단 우리 6명 중에서 2명 받을 이 혜택 행복한 사람, 이 행운아를 뽑아야 되겠지. 몇 개가 있겠습니까? 6명 중에 1명이니까 당연히 6C1이 있을 겁니다. 얘는 6C1이 있겠다. 6가지가 있겠다. 자, 옆에다 쓴 이유가 있어요. 음료수 A, B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료수 A, B를 선택하는 거, 이 경우를. 그럼 얘는요, 어차피 A, B를 뽑으나 B, A를 뽑으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조합을 쓸 거고, 음료수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OC2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음료 2개를 임의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5개 중에. 그럼 끝났고, 얘네가 문제거든요. 얘네가. 그 다음에. 그럼 남은 게 뭐냐면 지금 음료 3개 남았고 빵 2개가 남아있어요. 근데 빵 2개는 어차피 얘네들이랑 이렇게 같이 섞여 있기가 좀 애매해. 왜냐면 2개는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먼저 음료 3명과 빵 2명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음료수 받는 3명과 여기는 빵이야. 빵 받는 애들. 이렇게 나눠보겠다 얘기입니다.
자, 그 음료수 받을 3명을 골라야 되거든? 몇 개 있어요? 남은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5명 중에 3명이니까 5C3이 있겠죠. 근데 남은 음료가 지금 몇 개 남았어? CD 3개 남았는데 여기 CD 와도 되고 DEC 와도 되고 상관없죠. 나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개를. 그러니까 분배 가능하죠. 3팩 이렇게. 좋았어. 그럼 여기까지 음료수 해결됐습니다. 그럼 남은 건 빵 2개 남았는데 어차피 얘가 FF 받으나 뭐 얘가 FF 받으나 어차피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 그래서 얘는 더 곱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이게 끝이에요. 이 경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몇 개가 될까? 이 경우는 일단 세봅시다. 얘는 여기가 6가지고 그 다음에 OC는 다행히 10가지. 10이 나와줘도 고맙네. 얘도 OC네. 그럼 곱하기 10. 3팩 6이잖아요. 그럼 얼마죠 이거? 36 곱하기 100이니까 3600개가 나오네요. 우와,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네요. 3600개. 자, 그럼 두 번째, 음료수 하나와 빵 하나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행운아를 뽑아야 되니까, 야, 얘는 최고의 조합이네. 빵 하나, 음료수 하나. 얘 6C1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요걸 뽑아야 되는데, 얘도 그럼 5개 중에 2개 아니죠. 아닙니다. 얘는 이미 빵은 의미가 없어요. 빵은 2개 중에 하나를 줬는데 똑같은 빵이기 때문에 선택은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경우가 안 나뉜다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떤 경우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음료수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뭘 받을까? 음료수를 하나 뭐 받을까? 얘만 고민하면 됩니다. 몇 개죠? 음료 5개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OC1이 있는 거예요. 빵은 경우의 수가 안 생겨. 똑같아서.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결정됐어요. 첫 번째 이 녀석이 이렇게 빵 하나 음료수 하나 받을 경우는 됐고 남은 애들이 문제인데 자,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이제 여러분 요게 제거됐기 때문에 남는 건 B, C, D, E, F인데 여러분 이거는 종류가 다 어때요 지금? 같은 종류가 있나요? 없죠. 얘랑은 좀 다르죠. 얘는 같은 종류가 없어. B, C, D, E, F 딱 하나씩 남아있다고. 그럼 얘는 그냥 골고루 나눠질 수 있잖아요. 다 나열이 가능하잖아요. 얘네들은 자리를 막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몇 가지다? 5팩토리얼이 나옵니다. 끝났어요, 얘. 이게 끝이에요. 그럼 몇 가지일까? 6 곱하기 5 곱하기 5팩토리얼은 120이잖아요? 120이에요. 그럼 얘 몇 개게? 30 곱하기 120이니까 3600이에요, 얘도. 우와. 마지막만 남았네요. 마지막 어떤 경우? 빵빵 받은 경우. 야, 목말라 죽을 수도 있겠네. 빵빵 받은 경우예요, 빵빵. 자,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6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 빵빵을 받을 거고. 자, 빵빵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나? 여러 가지가 있나? 빵 2개 있는데 그냥 이거 집어가지고 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빵은 종류가 다 똑같으니까 나눌 필요가 없죠. 나눠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뭡니까? 2개 중에 2개 그냥 준 거. 그냥 즉 1. 더 경우가 없습니다, 얘는. 그럼 우리 얘만 해주면 되겠네. 요 5명. 5명 남는 거 뭡니까? 음료 5개. 1명씩 아주 공평하게 막 나눠지면 되잖아요. 그쵸? 나열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5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끝이죠, 얘도. 결국 이거 곱한 거니까. 얘는 의미 없는데? 그럼 얘는 몇 개입니까? 6 곱하기 120이에요. 그럼 얘는 720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 3가지 경우를 모두 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600까지 더하기 3600까지 더하기 720까지는요. 뭐가 나오게 되느냐? 얘가 더하면 7200개, 거기에 720개를 더했으니까 7920까지가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얘도 활용 문제가 나왔네요. 어떤 활용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다락방의 전체 밑바닥의 길이가 A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4등분 했답니다. 그랬을 때 요거 하나의 길이와 얘가 같게끔 만들고 얘 둘을 합동으로 만드네요. 이 수납 공간을. 합동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얘 빗변의 길이가 4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2개 여기 넓이 보이나요? 넓이를 더한 게 합동 넓이를 더한 게 2분의 9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한 개의 넓이가 얼마다? 얘가 4분의 9가 되겠네.
맞나요? 4분의 9가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이 a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요 한 변을 x로 두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는 a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죠? 4x, 그러니까 x 구한 거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x다. 자, 그럼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 여기를 h라고 한번 잡아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hx는 얼마가 될까요? 얘 곱하고 2분의 1 한 개 4분의 9인 거니까 얘는 그냥 2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h 역시도 x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옆에다 쓰자. 요렇게 h는 2x분의 9가 되겠죠. 자, 여기가 x고 여기 2h분의 9x야. 2x분의 9. 여기 4예요. 그럼 이거 뭐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피타고라스가 가능하죠. 피타고라스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세볼게요.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은 뒷변 제곱이니까 밑변이 얼마입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얘 플러스 4x 제곱 각각 제곱합니다. 81. 얘가 얼마더라? 16이더라. 피타고라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항시켜 볼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럼 뭐가 보입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밑변에 x제곱이 나와 있던 게 보여요. 분모에.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얘는 항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 다 x제곱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뭔가 형태가 보일 거야 이제 여러분. x 4제곱 그 다음에 얘부터 갈게. 마이너스 1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81은 0이다가 나와. 뭐가 나와요? 복 2차식이 나온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완전 제곱식과 또 제곱수, 마이너스 제곱수로 빠지겠다. 얘 딱 봐도 지금 얘를 치환해가지고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얘는요, 일단 완전 제곱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두 개로. 얘를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이 x 플러스 2분의 9가 있고요. 혹은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이 있어요. 여기 x제곱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선택하면 좋냐면 자 봐봐 뭔가 형태상 마이너스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마이너스가 되면은 얘네들이 이거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9x가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9x가 더 얘가 되려면은 찢어져 올 때 마이너스 7x니까 이건 제곱수가 안 돼요. 근데 얘를 만약에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얘는 전개했을 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x제곱 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81이 되니까 이 녀석이 얘가 되려면 뒤에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25x제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제곱 형태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제곱 형태가. 그래서 플러스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뭐 해주면 된다? 얘 마이너스 25x제곱만 해주면 이거 전개했을 때 얘가 된다고요. 이해되죠? 자, 이게 0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합차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얘랑 이거 5x죠? 얘랑 5x를 한번 더하고 얘랑 5x를 한번 빼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랑 플러스 2분의 9가 있고요. 한 번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분의 9가 있는데 생각해봐요. 얘는 근해 공식을 풀면 이미 뭡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앞에 그죠? 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잖아. 음수거든요. 얘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근을 찾을 거예요. 이 식에서. 그럼 이걸 풀면 자, 근해 공식을 씁시다.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 25고 거기다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8이 돼요. 이렇게. 따라서 x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바닥면이 높이보다 높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분자가 5 마이너스 루트 7이면 얘가 아마 2.xx니까 빼면은 여기가 분자가 2.xx가 돼서 이 값이 1. 얼마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네들이 곱한 게 2분의 9인데 여기가 1이면 당연히 얘가 더 높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고 최종적인 답은 뭐가 돼야 돼? x가 요렇게 2분의 5 플러스 루트 7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 x가 얼마더라? 2분의 5 플러스 루트 7인 거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죠? 이거 4개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약분되면서 2 날라가서 10 플러스 2 루트 7이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담고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풀 때는 괜찮았거든요. 좀 쉽게 잘 풀렸던 것 같은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경우의 수 문제가 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에 있다거나 단답형 문제에 좀 나와서 아마 여러분이 좀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를 좀 파악해 보니까 얘가 또 형태들이 좀 비슷했거든요. 이 패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좀 알고 풀었다면, 그냥 감으로 찍은 게 아니었다면 세 문제가 좀 유사해서 물론 디테일한 건 좀 달랐지만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 잡아내서 캐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제 푸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